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월드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대표팀 황선홍 임시감독과 함께 태국전을 준비합니다. 흔들릴 대로 흔들렸고 앞으로도 긴 시간이 남았지만 일단은 이겨야 할 시간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상대할 태국은 어떤 팀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국 대표팀의 피파 랭킹은 101위입니다. 꽤나 낮은 편이지만 3포트 내에서는 높은 편에 속했던 순위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1, 2차전에는 1차전 중국 상대 2대1 패배, 2차전 싱가포르 상대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후에 한 번 더 다뤄보겠는데요.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F조 2위를 기록했고 16강에 진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16강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패배하면서 그 여정을 짧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이번 경기에 대한 두 줄평을 남기자면 앞에서도 말했듯 태국전은 흔들림에 처한 대표팀이 꼭 이겨내야 할 경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시간이 왔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국 대표팀과 우리 대표팀의 가장 최근 경기는 2016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0승 7무 8패라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대표팀은 당시 경기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다만 당시에는 대표팀의 암흑기이자 답답했던 시기이기에 경기를 승리했음에도 아쉬움이 일부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명단에서 현재 대표팀 자원에 해당하는 선수는 김영권, 김진수, 이재성인데요. 김순규 선수의 부상이 아니었다면 김순규 선수 역시 해당이 됐겠지만 아쉽게도 김순규 선수는 이번 명단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2차 예선 이야기로 넘어와서 현재 C조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현황이죠. 1위는 대한민국, 2위는 이번 경기 상대인 태국, 3위 중국, 4위 싱가포르 순입니다. 자, 그러면 태국의 2차 예선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다뤘듯 태국은 2차 예선 2경기 동안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난한 결과일 수 있지만 가장 큰 경기였던 중국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감독이 경질되는 결과까지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안타까울 뻔한 상황에서도 아시안컵에서 분위기를 일부 바꾸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2차 예선 2경기 중 한국전 2경기 중 한 경기만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분위기는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이기에 이번 경기 엄청난 각오로 이번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국에서 주목할 선수는 스파차이 차이다드 선수인데요. 이 차이다드 선수의 결정력이 경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 선수의 득점 여하에 따라 치명타를 맞지 않느냐 혹은 치명타를 맞고 쓰러지느냐가 갈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타까울 뻔한 분위기를 바꿨던 감독은 이시 마사타다 감독입니다. 펠킨 감독이 경질되고 지난해 12월 부임한 마사타다 감독은 아시안컵 태국 대표팀을 맡아 4경기 동안 1승 2무 1패를 기록했고 뒤숭숭한 분위기에서도 결국은 팀의 16강 진출을 이끄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태국에서 지도자로서 오랜 입지를 다진 마사타다 감독은 일본과 태국의 축구 스타일을 적절히 배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인데요.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4-2-3-1 3미들입니다. 네, 지난 아시안컵 태국 대표팀의 출전 시간을 기준으로 한 베스트 11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나 결정력이 많은 걸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선수들은 대부분 이번 명단에서도 승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태국의 아시안컵 여정입니다. 좋은 연계 플레이 연속으로 팀플레이가 어느 정도 쌓였던 태국 대표팀은 잘게 썰어가는 움직임, 다시 한번 말해서 태국이 보유했던 기존의 아기자기한 무빙에 일본의 이전의 패스 스타일이 섞인 움직임이 돋보이는 축구였습니다. 다만 역시나 문제는 결정력이었는데요. 이는 아시안컵 탈락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될 정도로 문제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꽤나 어려운 팀이 될 것이지만 무서울 건 사실 없습니다. 체급차가 많이 있고 이들의 역습을 잘 막아낼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4강에 갔다는 건 체급차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태국과의 경기에서 이러한 점들이 고려할 요소는 되어야겠지만 이것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태국의 아시안컵 여정을 봤으니 두 번째는 우리 대표팀의 아시안컵 여정을 봐야겠죠. 한국 축구 최고의 황금 세대로 불렸던 이번 대표팀은 결국은 아쉬운 결과표를 들고 말았습니다. 클린스만호는 가히 말해 산산조각이 났다고 할 수 있겠고 하등 좋은 게 없었던 감독의 아래 대표팀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더십도 전술도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지금은 이 영상에서의 이 시점엔 선수들에게 주목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고 같은 일이 없도록 예방 절차에 신경을 쓸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에 이 협회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결국 유명한 건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해줘야 우리 대표팀에게도 정당한 비판 그리고 정당한 응원이 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강은 아쉬운 결과이지만 못한 성적은 아니기에 선수들이 다시금 좋은 지도력 하에 놓인다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에 우리 대표팀을 다시 한번 믿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는 이 임시감독 황선홍 감독의 대표팀입니다.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는 황선홍 감독은 이번 A매치 기간 대표팀의 임시 감독이 되었습니다. 경인과 관련된 문제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어찌되었든 황선홍 감독은 기본적인 틀을 잘 잡아주어서 대표팀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에 뽑은 선수들 중 생애 처음 A대표팀에 뽑힌 선수들도 있는데요. 이명재, 정호연, 주민규가 그 선수들입니다.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수들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이명재와 주민규는 30대가 되어서 첫 발탁을 경험한 만큼 그 오랜 수건을 잘 풀어낼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창근, 조유민, 김문환, 권경원, 백승호, 송민규가 그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 역시 기본적으로 좋은 실력과 함께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인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대표팀에 다시금 시작하는 발판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이제는 경기장 밖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선수들을 향한 응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선수들을 응원하고 그들이 다시금 결과를 이뤄내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두 경기가 좋은 경기들로 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응원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